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연회, 광양, 순천, 나간, 흥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무안, 한평, 나주, 영광, 무장, 영암 등 15읍이 모두 주사에 소속되어 수령은 반드시 모두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데 추적이 한창 시급한 지금 해변의 군업이 수령이 일제히 자리를 비우게 되어 모든 관청 사무는 거의 방치되거나 폐지되어 말이 아니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거세어 해적의 출입이 바람이 잔잔해질 때와는 다를 듯하니 시옵 15읍이 서로 교대하여 왕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주에는 목사가 있으니 판관이 주사에 나가더라도 다른 지방관이 겸하여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의 군업은 거리의 원근과 원래 견관으로 정해진 곳을 따라서 서로 직무를 살피도록 하되 조정하에 잘 처리하는 것은 본도 관순찰사의 처치에 달렸으니 이러한 뜻으로 급히 하사하여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니 충청도의 수군들이 매우 원망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충청도 연해의 진도에서 쓴척 수군과 노역군을 한산도에 보낼 때 각 포에 저장해 놓은 굴량을 같이 보내므로 각 읍에 남아있는 수군은 공량으로 먹이고 교대한 뒤에 각 포로 하여금 먹은 굴량을 환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거리 충청 수사로 있을 때 비롯되어 지금까지 동행되고 있는데 진중의 전사가 먹은 식량을 교대한 뒤에 계산해서 환수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니 이제부터는 검단하되 각별히 시행하여 군사가 해를 당하는 고토를 제거할 것을 각 도의 수사와 관찰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상인인 전적 이 상신이 상소하였다. 신은 금년 2월 함경도 순안 어사로 나가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8월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 돌아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은 복명할 수 없으나 상사를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신하로서 감히 애통해 하기만 하여 맡은 바 중요한 일을 폐기하고 신엄께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당초 직임을 받았을 때에 번호가 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지고 간 사목 중에는 계유하고 상급한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이 육진으로 달려가 명을 받들어 선포하였고 복관으로는 회령, 부령 등의 부에 소속된 16보와 남관으로는 갑산과 삼수 등의 진과 소속된 부 18개 처는 돌아올 때 순심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히도 행령에 돌아와서 부친의 부음을 듣고는 일찍 들어왔었습니다. 창고와 군기 등의 일은 무득이 신이 다녀온 곳에 대해서만 성책하였으며 민정과 오랑캐의 동정 등 본도의 형세가 이해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기록하여 올립니다. 다만 도내에 걱정해야 할 일은 적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은 초췌하여 원망이 날로 심해져서 모두가 가슴을 치며 배반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을 겪은 뒤로 조그만 은혜도 받지 못하면서 갖가지 명령에 시달리고 군공은 고르지 못하여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한 공로가 버림당하였으며 수령은 탐잔하여 우러러 섬겨 부육해주기를 바라는 여망을 끊어버리니 원망하여 난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본 도에 있을 때 얼마 안가 육진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이미 치게 하였습니다. 야인들이 성품이 비록 흉악하고 교활하다 하지만 잘 대해주면 복종하는 것이 중국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변방의 장수된 자가 진실로 청년과 검소로 자신을 보양하고 적절하게 잘 보살핀다면 저들은 왜복이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인데 어찌 감히 변경을 깔보고 침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침학하고 오랑캐 마을에서 좋은 말과 모피를 매매하되 헐값으로 사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난을 겪은 뒤에는 더욱 심하여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탐욕스럽고 더러운 습성만을 익히 보았으므로 존경이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신여겨 거짓 기순하고 속으로는 함부로 날뛰어 보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기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본도의 도로는 험하고 멀어서 감사가 한두 차례 순시한 뒤에는 변경의 백성은 자신의 얼굴을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원망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이 있어도 하소연하여 별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령은 꺼리는 바가 없이 한없는 탐욕을 더욱 마음대로 채워 백성들의 원한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번부를 안정시키려면 먼저 변경의 장수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무변에게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탄압은 오히려 중후한 인망에 있는 것입니다. 선 왕조 때는 경악의 신하를 육진의 판관으로 자송하였고 지난번에도 시종으로 특별히 부사에 제수하여 그 직임을 무겁게 하였으니 고사대로 시종 중에 강직하고 천건하여 사람들이 외복하는 일을 특별히 육진 중의 한 곳에 차송하여 여러 업의 모범이 되게 한다면 한 집만 혜택받을 뿐만이 아니라 열진이 두려워 자제하게 되어 백성과 오랑캐가 복종하게 될 것이고 감히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사 일원을 오래도록 돈에 머물게 하여 중국의 순한 어사처럼 해서 간장을 교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혁파하도록 한다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중요한 여러 진영을 모두 무변의 손에 맡겨서 두려워 자제하도록 하지 않고 탐악을 오래도록 방치해 둔다면 오랑캐 백성들의 병폐는 제거될 날이 없을 것이며 풍패의 고울이 더욱 손댈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경흥부를 아오지보에 이릅니다. 이곳에다 옮겨 설치하는 일은 본부의 민정이 모두 편리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전 감사 윤 다견과 가는 곳마다 타모한 짓을 하였다. 일찍이 경상 감사로 있을 때 죄가 크고 작고 간에 모두 목면으로 속바치도록 하였으므로 영남 사람들이 속목 감사라고 하였다. 병사정 혈령도 모두 그 편리함에 대하여 걷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직접 두 곳을 살펴보면서 말을 들어보니 경흥은 부르스의 지세와 토성이 아우지에 미치지 못하여 진을 옮기자는 의논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관사 때문에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은 부와 보가 모두 불타버려 호령을 개장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중사 이봉정과 주서 이덕온을 보내어 독성진 수원동 쪽 심리에 있었다. 그곳에서 시제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독성이 아무리 작지만 이 역시 하나의 군령이니 왕명을 받들어 군사를 위로하고 겸하여 시제까지 하여 상부를 시행하는 것은 그 소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사를 시켜서 군령에 임하여 무관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당나라가 중관으로서 감군사를 삼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그 뒤에 평안도 도 순찰사 이원익에게 명하여 도 내의 주련하는 군주를 모두 모아서 기성에게 대대적인 사열을 할 적에도 봉종을 보내어 사열하여 포장을 하고 시제에서 상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통정의 관작을 제수하게까지 하였다. 아무리 성명을 받들었고 갔다 하지만 왕명을 받드는데 어찌 그리도 적임자가 없어 유독 봉정만을 뽑아 쓴단 말인가.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효 세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임진년의 환자를 5분의 1을
복납하도록 한 일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나 신, 김수와 성령 등이 입시했을 적에 친히 정교를 받들었는데 전제의 뜻이 애절하였습니다. 상의 정교대로 복납하지 말도록 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군자감 주부 조목이 이황의 문인이다. 경술이 있어 유일로 등용돼 일찍 합천 군수를 지냈다. 상소하기를. 신은 이제 나이가 71로 이미 관직에 나갈 때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우리나라 역사 이리에 천구에 없던 참혹한 외적의 변란을 당하여 지난해에도 도성을 지키지 못하고 서쪽으로 몽진을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영회에 있었는데 망망한 천지에 사방은 쥐어 들어봐라고 의지할 데가 없어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기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들판 가운데서 울부짖듯이 할 뿐만이 아니었으며 환도하시는 날에도 달려가서 천일의 다시 빛남을 보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통한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8일에 3일간의 정목을 보니 신이 흡곡 현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국가의 전망이 위급한 때를 당한 미약한 힘이나 재주를 하나도 바친 적이 없는데 언명이 널리 폐기되어 떠도는 임원까지 미쳤으니 감격이 기쁠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군문에 숙배하여 천원에 살해하게 된다면 물러나 구하게 엎드려 죽더라도 만족할 것입니다. 친은 출사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길을 나선 지 10일 만에 도석에 도착하니 모두 폐허가 되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본직이 이미 재직되었는데 또 신에게 본직을 제수하시니 신은 실로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천리우처럼 위태로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한 외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부득이한 입장에서 나온 개척이라는 것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항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즉시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지나오는 일 후에 금략을 자행하여 인심이 놀라 그 우적을 만난 것처럼 가족을 이끌고 피하는 자가 많으며 또 그들이 오는 것이 그침이 없이 도로에 줄을 이었습니다. 들으니 그 우두머리 중에 투항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저기 안녹산이 말을 바치던 수법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한다는 썰을 들으니 더욱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생명을 사륙하고 우리의 종사를 탕복하고 우리의 능침을 훼손하였는데 돌아가지 않은 채 우리의 영토에 가득 있으면서 어떻게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 금나라가 이러한 방법으로 송나라를 속였고 송나라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당시 재상이던 진해는 이로써 나라를 그렇죠. 만세가 지난 지금도 오히려 이를 갈게 하였습니다. 이 점을 전하께서 깊이 아시는 바이므로 신이 상서하여 말할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자연 처치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은 감히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천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강함을 믿고 잔악함을 부리는 자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흠 잡힐 일도 없는데 저들은 스스로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의 재앙을 만듦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결국 복망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 중에 일여와 일성의 힘으로 중흥을 이룩한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참패되었다 하니 일여와 일성으로 중흥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100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덕을 닦아 하늘의 뜻에 부응하고 인정을 베풀어 백성을 어루만져 종사로 하여금 다시 편안하게 하고 국운을 거듭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으실 것이며 신의 말을 늙은 선비가 항상 하는 말이라 여겨서 버리지 마소서. 신은 이제 영원히 사직하는 때를 당하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다만 영혼이 사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있으면서 종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5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조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만 나이가 이제 70인 노유로서 육품의 직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다. 이제 상소하여 정성을 진달하는데 매우 가상하다. 직을 올려 수령으로 제수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의논의 아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위에서 노유를 아끼고 또한 상소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은상을 더해 주시니 보고 듣는 자마다 모두 감격해 합니다. 조목은 늙은 시골 선비로서 사슬을 돈독하게 믿고 경술에 뛰어나 의를 행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우대하여 올려 제수에서 혹 산군의 완벽한 곳의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준다면 사류를 격려하기에 충분할 것이니 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의 한강 이남 직로는 모두가 쑥대밭이 되어서 백성이 모이지 않고 도적이 설치니 얼음이 언 후의 일이 더욱 걱정이 되어 신들은 양재 근처에다 목적을 설치하고 둔종을 하여 경수할 것을 도모하려던 참이었는데 훈련 주부 한관과 겸사법 김 산수 등 구인이 스스로 모여 양재역 근처에다 목적을 설치하고 흩어진 마을 주민과 욕조를 불러 모아 명년에 경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가상하니 병주로 하여금 스스로 모인 사람들을 생기에서 빼주어 땅이 얼기 전에 가서 목적을 설치하도록 하고 호조에서는 농우와 종자 등을 마련하여 주도록 하여 시료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지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정이 와서 기일이 이미 박두하여 가등청정과의 기일이 이미 박두한 것을 말한다. 부득이 가지 않을 수 없으니 기한이 되기 전에 내려가 그들의 실정을 보아야겠다. 그리고 전일에 이미 개품한 왕자의 답서가 나올 날짜가에 대하여 외방에서 알 수 없다고 하므로 감히 개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왕자가 곧 상경할 것이다. 상경하면 글을 내리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왕자가 적과 서신을 통하는 의리가 없는데 조정에서는 조그마한 편지로 적을 회유하려는 계책을 세우니 잘못이다. 비록 그들의 환심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 자를 굽혀 10자를 펴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더구나 10자를 굽혀 한 자도 펴지 못하는 경우이겠는가.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체로 전공이란 대장이 혼자서 이루는 이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당의 상을 설치하는 곳에는 반드시 당시에 같이 출전한 부장 등을 좌우에 함께 두었습니다. 이를테면 관양 묘의 주장이나 관평의 무리도 그 중에 참여한 것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새 대장은 이미 신위를 전하여 왔는데 이제 만일 같이 설회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은 듯하여 매우 미안하니 신들의 생각은 아울러 화상을 만들어 좌우에다 나누어 거는 것이 공에 대한 보답의 뜻으로는 지나치게 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로움이 있기까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 감히 개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은 전에 논의가 귀일되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수기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유 10번째 기사. 사원부가 상차하기를 지금 강포한 왜구가 국경에 눌려있는데 굴량은 바닥이 나고 서울은 텅 비었으며 변경은 날로 죄이어들어 민생은 극도로 공궁하며 도적이 공연히 행행합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위급하여 존망을 알 수 없다 할 만합니다.
전하께서 구경으로 돌아오시어 온갖 법도를 새롭게 하시고자 한가한 때가 없이 노력하신 지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도 생명은 날로 힘이 다하고 국가의 기세는 날로 쇠약해져 회복될 형세는 까마득히 기약이 없으니 신들은 매우 근심되어 통곡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근대 한번 어리석은 소견을 다 아뢰겠으니 전하께서는 헤아려 살피소서. 예로부터 천하의 국가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패배하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군신 상하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징계하고 계획가 천선하여 정령을 닦아서 밝히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단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나라는 적에게 멸망당하였지만 조읍에서 야차하면서도 간모와 상서의 서처럼 어진이를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 다시 이어졌고 초나라는 오나라에 패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이 크게 근심하여 영륜 자서가 능히 기강을 고쳐 정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니 맹자가 말한 우한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갑이 많지 않고 성곽이 완정하지 못하고 돈과 식량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모두 나라의 근심이 아니며 인심만을 살펴보고도 성세를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당복되는 참화는 일찍이 없었던 일로 재앙과 변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인신도 조금은 경계할 만하고 폐습도 조금은 개혁될 만합니다. 그러나 용기 없고 게을러 스스로 진작하지 못하여 조정에는 온갖 나태함에 익숙한 관리가 전일과 다름이 없고 주연에는 탐관 오리의 가렴주거가 옛날보다 더합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하고 자기 집안을 보호하는 일이 급하여 국사를 앞세우고 자신이 먹을 것은 뒷전으로 했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은 날로 공공하여 가지만 관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라의 계책은 날로 급하지만 신하된 자가 그 근심을 책임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임금을 버리고 아비를 뒷전으로 하기까지 하여 윤기가 없어져도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인심이 이러한데도 기강을 진작하고 멸령하며 바로잡고 개혁하여서 이목을 새롭게 하고 폐습을 격파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작은 말단의 일처리에 얽매여 정사를 닦고 병사를 훈련하려고 한다면 모두 기름에 그림 그리고 얼음에 알아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진작시키고 권장하여 새로워지는 방도에는 대본이 있고 근무가 있으니 대본은 한 가지고 근무는 7가지인데 근무는 반드시 대본이 확립된 뒤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대본인가 하면 전하의 심지가 바로 대본이며 무엇이 근무인가 하면 대신을 선임하는 것, 동궁을 잘 보양하는 것, 왕을 신원하는 것, 왕법을 바르게 하는 것, 인재를 널리 거두어 드리는 것, 유민을 보호 단합하는 것, 군정을 닦아 밝히는 것입니다. 대본이 참으로 확립되고 근무가 닦여지면 강령이 서게 되어 주리가 물러나지 않고 민심은 기뻐하여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고 전하의 대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 신들은 먼저 기망한 죄의 복죄의 대기를 청하여 국가의 패망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한번 이에 대한 말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하여 전하의 심지가 천하의 대본이 된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일이나 먼저 뜻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큰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쇠망함을 부흥시키려면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옛 문물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 일이 매우 중대하고 심히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옛날 주 선왕은 목물 가다듬고 행실을 닦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방숙 소호 중산보를 얻어 국력을 신장시켜 주나라가 부흥되었고 구천이 와신상담한 것과 연소왕이 자신을 굽힌 것은 촉한의 소열이 제갈량의 초려에 3번이나 찾아갔던 일까지도 모두 이러한 뜻이 있었던 까닭에 종려와 악의 및 공명 같은 무리가 그 뜻을 얻어 능히 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노심초사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자신을 책망하여 주의 주지 않는 것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인심을 위로하고 대업을 이루기가 부족하면 아마도 대본이 아직도 확립되지 못함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체로 장차 큰일을 한번 해볼 뜻이 있는 인주라면 반드시 학문의 마음을 두어 본원이 항상 맑도록 해야 하며 유현을 친근히 하여 정의를 접속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보신이 서로 닦고 호글이 힘을 편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송인종 때에 조원호가 난을 일으키자 경련을 오래도록 폐하였는데 강관 조사민이 아뢰기를 지금 외방에 일이 있어 신들은 다시 배할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선왕의 유적은 일이 없는 조정에서나 강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세상에서는 좋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 하니 다시 강독할 것을 명하여 인족은 마침내 성주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말년에 애산에서 떠돌아다닐 때에도 육수부는 오히려 날마다 대학의 장구를 외우며 권강에 대비하였으니 그 마음의 규모를 어찌 얕은 속세의 소견으로 능히 엿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난리 이후를 한 번도 경연에 임하지 않으시고 옥당의 시종신도 한갓 숫자만 갖추었을 뿐 나아가 뵙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이 계시어 상하의 뜻이 서로 접속되지 못하고 또 서적과 학문에 정신을 두지 않아 씻고 닦는 공부가 계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어서 방종하기는 쉽지만 보호하여 지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는 성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은 전하의 뜻이 혹 중단되어 전하의 근무를 이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파라워건대 전하께서는 성들을 분발하여 크게 구습을 떨쳐버리시고 자주 경연에 임하여 날마다 3번씩 인접함으로써 보필하는 유현으로 하여금 항상 좌우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치 집안에서 부자가 서로 친하듯이 충성을 다 바치도록 하여 성지가 날로 새로워지고 성악이 날로 진취하며 많은 현인이 힘써 보필하여 모든 계책이 다 시행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도 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부흥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찌하여 대신을 선임하는 것이 근무의 하나가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두세 대신은 말하여 전하의 팔다리며 가슴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모름지기 강직하고 방정하여 한 세상의 중망을 짊어진 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겨야 비로소 위로는 인주의 지우를 믿고 한 집에서 고기와 물처럼 지낼 수 있으며 아래로는 온 나라 사람의 주시를 받아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는 오직 전하와 상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인주의 직임은 상신을 논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위급 종망의 때로서 의지하고 믿을 것은 두세 대신뿐이니 어찌 이론만을 좋아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며 용렬하고 비루한 무리로서 그 자리를 채워 천하의 대사를 파괴하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풍랑이 거센 바다에 돛을 펼치고 나아가면서 술 취한 자가 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어찌 두렵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시골의 어리석은 사내라도 모두 안 되는 일임을 아는데도 전하께서는 전하에게 감히 한 말씀도 드리는 자가 없는 것은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사대부의 기풍이 없어지고 무력해져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비위나 맞추는 태도에 힘써 왔는데 이제 다시 병고를 겪은 나머지 습속이 이미 고질이 되었고 또 피차가 동서로 나뉘어 한쪽에서 공박함이 있으면 문득 서로 바라보지 않으니 신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대중의 뜻을 거스르면서 말을 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신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하의 밝으심으로써 어찌 이러한 것을 깊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한번 결단을 내려 다시 어질고 덕 있는 자를 구하여 스스로를 보필하려 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여 세월만 보내십니까?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니 신들은 민망하고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숫자만 채우는 신하를 물리치어 조정을 바로잡고 속히 보좌할 인재를 구하여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신다면 천하의 대사를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조정이 이미 바르게 되면 사방이 정으로 기일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어 수령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장수는 감히 병사를 훈련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람이 불면 풀을 따라 눕듯이 되는 것으로서 말이나 호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강령이 서게 되고 조리가 문란하지 않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한 것입니다. 동궁을 보양하는 일도 가장 국가의 근본을 위하는 계책입니다. 지금 동궁의 인효하신 자질은 천성에서 나왔고 춘추가 한창이고 학문의 뜻을 두셨으니 보양하는 일을 제때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궁녀의 직임은 의당 최고의 인재를 뽑아 사부와 빈우로 모두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많이 두어 날마다 좌우에서 모셔 한마디 말도 순수하게 천하의 정리에서만 나오도록 하고 충효와 인, 의의 설이 기에 끊이지 않게 하며 요승과 사망의 도를 날마다 진달하여 기지를 훈도하고 덕성을 함량하게 하면 모르는 사이에 자연 성현의 지위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종사를 위한 대계이며 천하의 근무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료의 주의를 보면 극선이 아닌 자가 많고 혹은 겸관한 자도 많아 그 직임에 전념하지 않으며 사부와 빈우에 있어서도 전혀 입시하는 날이 없으니 보양을 갖춤이 이처럼 소홀히 악함을 신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궁녀의 관을 이조로 하여금 다시 더욱 정밀하게 가리도록 하고 또 제신과 시종에게 각기 아는 일을 상가하도록 하여 상간이나 야촌의 언둔에 있는 단정하고 어진 경악의 선비를 널리 거두어 불러 춘방을 모시도록 하여 한 고제가 사호로 하여금 태자를 조호하게 하고 당 숙종이 이필로 태자의 벗이 되도록 한 것처럼 하소서. 중요한 것은 정사를 가까이에 슬기로운 자질을 더욱 돕도록 하는 것이니 그 사람 관절의 고화와 출신 여부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상교에 구애되지 말고 오직 인재를 얻는 데 힘쓰시고 사부와 빈객으로 하여금 항상 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서성을 높이 대접하고 벗을 친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후일 사업을 발휘할 바탕이 되도록 한다면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원앙을 신고하고 왕법을 바로하는 것은 또 오늘날 인심을 위로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바로서 매우 긴급하여 천천히 할 일이 아닙니다. 건년에 국군이 불행하여 하늘이 화의 단서를 열어 역적의 변고가 사류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간신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조정의 공론을 잡고 국가의 재앙을 다행스럽게 여겨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푸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당초에 삼가 살피는 뜻을 가지시고 항상 널리 파급될까 경계하셨는데 보고 듣는 자는 모두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철은 대신으로서 명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이를 갈고 입을 놀리어 직접 보복할 계책을 시행하여 아래로 미천한 자에까지 널리 하수인을 두어 그물을 많이 쳐서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모조리 때려 잡아 나라 안에 함정을 만들어 사람을 빠뜨리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소곤소곤 조잘되며 교활하게 속여 참소할 생각으로 반드시 먼저 유언비어를 조작, 자창, 자화하여 사람들에게 전파시킨 다음에 초야에서 소를 올리게 하기도 하고 대성에서 정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바로 모두 철이 직접 주의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소은수, 상소문을 초하기도 하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끄리낌이 없었으니 미움을 받은 자로서 모함을 당하여 사율에 들어간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한번 지적을 당하면 벗어날 수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두루번거리고 숨을 죽이면서 자신을 보존하기에 급급하였으니 누가 감히 조정에 항언하여 한랑이 초옥을 논하듯이 그 원통하고 참남됨을 밝히려 들겠습니까? 공평하게 자신의 일을 상고해보면 실정이나 사리의 경종을 논하지 않고 오직 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주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철의 마음이 좋게 여겨지는 자는
비록 저그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려났으며 남언경과 같은 유가 바로 그런 한 예이며 저의 마음에 나쁘게 여기지는 자는 저그의 얼굴도 모르는 자조차도 잘못 얽혀들어 죽었으니 최영경과 같은 유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그 나머지는 모두 알만한 일로서 그가 사심을 자행하여 바르지 못한 술법으로 몰래 남을 해친 정상이 환히 밝혀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지난날 신흠이 당시 역사는 과연 잘못 처리된 일이 많으니 비록 중론이 있더라도 합당하다고 하였고 이 시발도 공론이 분격하여 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두 단서만 가지고서도 인심이 갈리고 같고 천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음과 이시발은 철을 옹호하는 자인데도 그들의 말이 이러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화의 만연됨이 오로지 철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온 나라가 원통함을 품고 공론이 더욱 심해 가는데도 철 등은 주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여 자기의 원수를 시원히 갚고서 원망은 주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이 어찌 자목스럽지 않습니까? 죄상이 환히 드러나 모두가 통분해하는데도 형장이 거행되지 않고 왕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선하께서는 천지와 같은 도량을 넓히고 이를과 같은 광명을 발휘하시어 깊이 여정이 어떠한가를 통촉하고 대신에게 분명히 하교하셔서 무고한 자로서 원통하게 모함당한 자를 헤아려 기록해서 계품하여 윤호를 받아 신원해 줌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울분을 위로하도록 하시고 또 속히 간신의 징명을 추삭하도록 명하여 왕법을 바르게 하소서. 인재는 국가 이익으로서 국사를 부흥시키고 다스림을 이룩하는 도구입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위급한 때는 인재를 얻으면 창성하고 이르면 망하게 되는 것이니 인재를 구하는 것에 어찌 성의를 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인재를 뽑는 데 있어 어찌 널리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때를 당하여 사람을 쓰는 도는 오직 인재를 뽑는 데 달렸는데 어찌 묵은 제도에 구애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인재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격으로 제한하고 지벌과 명망을 비교하며 또 출신과 미출신의 다름에 얽매여서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이처럼 협소한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서위에는 관의 비방이 많고 정사의 이마에서는 인재가 없다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한 세상의 인재를 낼 때는 그 세상의 사업에 충분하도록 내는 법이니 어찌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빌려야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에서 인재를 구함이 진실하지 못하고 등용함이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인재가 있더라도 능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점입니다. 성조 때의 일로 보더라도 한창 성할 때는 인물이 가장 많았지만 희풍과 소성 때는 인재가 피해를 받아 거의 끊어져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부, 나, 건중처럼 조금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진관, 추호, 최언, 임, 배구 등의 무리가 나와 충언과 직질이 원우 연간에 배출된 여러 현신에 비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으니 천하에는 참으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휘종이 그들을 거두어 등용하고 진작하에 헌기시켰다면 송의 왕실이 어찌 남으로 dob을 옮기고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오늘날 상난을 겪은 이후로 비록 인재가 쇠잔하고 궁핍하다 하지만 진작시키고 스스파의 뜻을 도와 회복시키기를 도모한다면 어찌 이 시무를 감당해낼 인재가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규모가 적고 인심이 순일하지 못하여 너무 자세한 데 손상되고 구비를 바라는 것이 병통이어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재능에 따라 맡기거나 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모두 동용되지 못하여 재능을 펴지 못함으로 인재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근래에 설치한 15조의 거사법에 따라 조관을 상세히 세워 착실하게 시행하고 각기 청가한 뒤에 다시 정부와 이조를 해서 옥당과 양사의 서경을 자세히 살펴서 문서를 만들어 기록하되 거주의 성면도 같이 기록해 두며 재능에 따라 직을 주어 출신한 사람과 같이 임용하고
거주에 대한 상벌의 법도 다시 밝혀 거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조종조 때와 같이 등준, 현량 등의 과거를 모두 점차적으로 다시 시행하여 대략 한조 때의 효령, 현량, 무죄, 명경의 법제대로 과거의 이름을 삼도록 하며 장수 같은 인재에 있어서도 과거를 설치해서 재신과 시종 이상이 재준을 선거하도록 하여 서울에 소집한 뒤에 위에서 친히 임하시어 책문으로 시험을 보이고 또 불러서 질문도 해보아 응대하는 바가 상의 뜻에 맞아 시행할 만한 자는 혹 출신패를 하사하거나 또는 관작을 시험하는 등 그의 재기에 따라 각기 모두 등용하면 세상의 두 남이 갈리고 닦여서 다투어 스스로 말끔히 닦아 현재가 많아지고 이인이 아울러 출현할 것이니 국사를 부흥시키고 다스림을 이룩하는 도구가 궁핍하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백성은 바로 군주가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상대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수없이 줄었으니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난리를 겪은 잔여 인구라도 보호하고 모아서 다시 생취할 계책을 정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공부를 경감하여 주고 수령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라 여깁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이 점에 유의하였으나 다만 기강이 해이됨으로 해서 언택이 아래로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물을 생산할 기본이 없는데도 부세를 걷는 일은 날로 백성을 번거롭게 하며 혹은 이미 경감해 준 보조를 반조가 다시 거두어들이는가 하면 이미 경감된 공물인데도 주연에서는 그대로 납부하도록 독촉하니 공안을 비록 절반이나 경감하여 주어도 백성의 힘은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이유는 참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는 탄잔하여 가렴적으로 일삼는 아전이 국군은 비기하고 자신은 살찌우기도 하며 백성을 모을 살개구로 원망을 모으는 자가 주현에 비일비재하니 민생은 무엇을 근거해서 살아가고 나라의 근본은 어느 때 튼튼해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 내 몸처럼 아까워하고 괴로워하여 음식을 드실 때나 말하실 때에도 언제나 백성의 생각을 잊지 마시고 더욱 전략하여 백성의 시급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공안은 비록 줄였지만 그 중에서도 긴급하지 않은 물건은 더욱 줄이시고 보조를 이미 경감하였더라도 봉행하는 사람을 더욱 신칙하시고 깊이 걱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감히 잠시라도 편안히 지내지 않으시기를 옛날 하후시가 나쁜 옷과 음식으로 생활하듯 위 문공이 굵은 배와 거친 비단 옷을 입었듯이 하여 몸소 실천함으로써 인도하고 그늘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군화가 감화되지 않음이 없어 안으로는 군중으로부터 밖으로는 조정에까지 백성의 일을 시급하게 여겨 자신의 일은 뒤로 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정화의 시행이 위에서 아래까지 이르고 안에서 밖에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주변의 수제는 모두가 청백해져 효덕을 이어받아 모두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가질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가 장부에 따라 출강하도록 하고 어사가 장우를 규획하여 백성의 괴로움이 날로 보고되고 백성의 실정이 날로 진달되도록 한다며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가 비로소 조리가 있게 행하여질 것입니다. 만일 농량을 많이 비축하고 백성에게 경작을 권하여 근본에 힘써 농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면 둔전을 설치하고 토병을 단결시켜 싸우면서 경작하게 하는 계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왜구를 막아 나라를 안정시켜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계책으로 이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다만 좋지 않은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군사에 있어서는 나라가 믿어 방위를 삼는 것으로서 이 역시 백성의 근본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라에 백성이 없으니 어디서 군사를 얻겠습니까? 때문에 흩어져 도망한 백성을 수습하여 군정을 밝게 다스리는 것도 시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농민이 군사가 되었는데 후세에 와서 농민과 군사가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시 형세가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방에서 번을 쓰려고 오는 군사는 먼 길에 식량을 싸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딴 사람을 대신 세우는 폐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간교한 아저는 그것을 이용하여 온갖 농간을 부리니 가만히 앉아서 군사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 양병하는 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병정은 닦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병정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맑게 하여 금위의 병졸로 하여금 소루함이 없게 한 다음 사방의 군사도 이에 따라 모두 정리하고 사방에서 용맹한 자를 모두 모아 금군을 보충하고 사수와 포수를 널리 모집하여 기술이 성취될 때까지 정밀한 훈련을 시키도록 하며 주연에서 무용이 있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아 양천이나 승속에 구애 댐이 없이 모두 병적에 올려 병사로 삼고 농민으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여 식량을 내어 양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널리 둔전을 두어 번이 끝나면 농사를 지어 식량을 풍부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게 하면 누구나 즐겨 군사가 되려 할 것이며 중군하는 데 따르는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안으로 기조에 위임하여 교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외방은 신중히 대장을 가려서 변방의 일을 맡기되 여러 지방의 장수를 선임하여 각기 거느린 부대를 날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여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고 상벌이 분명하고 엄숙하며 사기를 진작시켜 인심을 승복시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하면 사람마다 기꺼이 죽겠다는 뜻을 지녀 자녀가 부형을 호위하듯 모두가 윗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전쟁에 임하여 적을 물리침에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곡식을 내어 양병하는 법을 묘당에서도 건청한 것이 있었는데 해조에서 한장의 종이로 보아 넘겨 봉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연에 쓰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법을 밝혀서 착실히 시행하소서. 이는 오늘날 군정에 있어서 요무입니다. 그 본령은 오직 조정에 있으니 훌륭한 재상 한 사람을 얻어 안에서 다스리면 감사와 수령이 모두 풍화를 이어받아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가 비로소 행해질 것이며 훌륭한 장수 한 사람을 얻어 외적을 오로지 제어하게 하면 육군과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감히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어 군사를 다스리는 업무가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가 조정에서부터 실천하여 사방으로 미뤄갈 때 정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감동되어 기강과 조목이 확립되고 확장되며 모든 일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니 한번 조치하는 것으로도 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뜻대로 될 것입니다. 천운이 순탄하지 못하여 화란이 이미 지극한데 인정은 해이하여 오히려 고칠 줄 몰라 구교만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이에 약간의 좋지만 하면 나라를 회복하여 부흥시키는 계책이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도는 오늘날의 형세가 사기를 맞아 갑자기 기절한 사람과도 같아 신단의 묘약은 장과 위를 씻어나는 비법이 아니면 죽어가는 것을 깨워 해생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부탁을 통감하고 깊이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시어 와신 상담의 분함을 게을리 마시고 복수하려는 정성을 더욱 굳게 하시며 어진 일을 친이하고 뜻을 확립하여 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대신을 선임하여 아래에서 보좌하게 하며 동궁을 보양하여 근본을 깊게 하고 원앙을 신고하여 여망에 답하시며 왕법을 바로 세워 천토를 행하시고 인재를 널리 모아 여러 직위를 맡기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조정의 기강이 숙청될 것이며 사방이 따라서 본받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민을 보호하고 단합시킨다면 백성이 살아날 수 있어 나라의 근본이 튼튼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군정을 닦아 밝히면 사졸이 정예롭게 훈련되어 나라의 기강이 강해질 것이니 나라를 중앙시키는 규모가 모두 차례차례 이루어져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애군의 정이 사무치고 우국의 의리가 간절합니다. 국사가 시급하여 천천히 걸을 여유가 없고 가슴이 아파 절박하게 진달하느라 광망한 말로 신엄을 범하였습니다. 오로지 성명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
베풀어 주의주지 마시고 충정을 살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찾아 내용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계책이며 합당한 논의로서 충성이 지극하다. 잘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년 11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신할 논함이 있어 어찌 이익을 좋아하는 무리를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파괴하도록 맡겨두겠는가?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시골의 어리석은 사내라도 모두 불감을 하는데 전하에게 감히 한 말씀도 드리는 자가 없다 했는데 제가 의심스럽다. 혹시 지목하는 바가 있는지 물어서 아래라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유영순에게 물으니 좌의정 윤두수, 우의정 유홍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염치가 없는 자인데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차자 가운데 지적한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말은 미안하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이 회개한 말은 조보에 내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 신요 12번째 기사 밤 2경에서부터 3경까지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8일 임술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8일 임술 두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풍문에 들으니 경기와 양호 등의 토적이 도처에 모여 있는데 관군이 토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바로 겨드랑이에 난 질병과 같아 작은 걱정이 아니다. 예로부터 황건이나 정미도 모두 하찮게 일어나 마침내는 세력이 커졌었다. 더구나 지금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우니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 정교에 항외를 무율하여 별도로 한 부대를 만들도록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워하였지만 그만한 뜻이 있었다. 어제 본사에서 비로소 이 영백으로 장수를 정하여 항외를 거니도록 하였으니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5, 6명의 외병으로 유사시에 어떻게 하겠는가? 급히 약간의 수를 정언하되 별도로 용맹하고 성품이 온순한 자를 뽑아 영백에게 거느리게 하여 항상 무유를 가도록 하고 토순군이라 이름하여 평상시에도 진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출신한 무사로서 외방의 산재에 있는 자들도 서울로 불러 모아 검군에 제수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일을 유의하여 처리할 것을 의계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사실은 논한다. 난리의 폐해로 많은 백성이 생업을 잃고 일어나 도적이 되었으나 어찌 그들의 본심이겠는가. 국가에서는 안정시켜 모아 무마을 계층은 생각하지 않았고 투항한 외병을 동원하여 불쌍한 백성을 주살하려고 하니 불가한 일이 아닌가. 밑에부터 1번을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경련을 열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헌부의 차자로 인한 것이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비방기로 일렀다. 유총병이 돌아오는 길은 이때 유총병이 돌아온다는 기별이 있었으나 오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전망에 관계되는 것인데 군량에 관한 일이 매우 걱정이다. 그러나 양호에 어찌 사설을 모아둔 곡식이 없겠는가? 전일 하교한 것과 같이 나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승지를 보내 공명첩을 가지고 민간에 드나들면서 간곡하게 일깨우고 첩을 주고 곡식을 모으게 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체로 근신을 별도로 보내면 인심이 감동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이며 근신 역시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시급한 것으로서는 군량 문제가 가장 우선이니 의논의 아래 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9일에는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판도령부사 정곤수에게 유생의 정시를 보이도록 하여 유담 등 10인을 뽑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홍세공이 장계하였는데 금구와 억구 등의 현의
에서 올린 정문에 지난 9월 11일과 12일에 천둥이 쳤다 했다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남원부사 이복남은 본래 잔혹한 성품을 지닌 자인데 교만한 기세까지 겸하여 술에 취해 주정을 함으로써 패망하고 무리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형벌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백성이 명을 감당하지 못해 온 경내가 모두 유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그리고 본부의 부사는 여러 번 적임자가 아닌 자가 거처가 일로의 큰 고울이 배읍이 되게 생겼으니 각별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복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만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파체 여부에 대해 비변사에 묻도록 하라.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영사 이유성령이다. 뜻으로 아뢰기를 경련을 열도록 하라는 일로 하교하셨으나 전일 시사할 적에 조강과 조강에는 시전을 석강에는 강목을 진강하였습니다만 강목은 권수가 너무 많아 일이 많은 때에 쉬이 답을 수 없을 듯합니다. 당감에 대해서는 선현들이 3대2라는 이러한 의론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권수도 간편하니 우선 진강하도록 하고 시전은 전대로 진강함이 합당할 듯하여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실을 없는 것은 불가하다. 조강에는 주역을 배우고 쉽고 석강에는 동국 통감이나 고려사 전요 중에서 하나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영사에게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좌이정 연두수는 본래 성품이 음흉한 데다가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간신히 국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의 사주를 받아 선사를 해쳐 그 당시 두수는 대사원으로 최영경을 논핵하였다. 옥중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죽게 하였고 죽은 뒤에는 자진하였다는 말을 지었네요. 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천에서 원통함을 품게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이 매우 음흉하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파천할 적에는 조정에 들어와 법을 한 손에 쥐고 전권을 자행하면서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지 않고 오직 재물을 모아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아 아첨하는 무리를 여름에다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뇌물이 모여들고 재단이 무더기로 쌓여 사방에 못된 짓을 본받아 탐욕스러움이 풍석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이 침뱉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장수도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어진 일을 질투하고 공 있는 자를 시기하여 언로를 막음으로써 인심이 흩어지고 국사가 날로 잘못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야의 모든 사람이 누군들 분통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삼도의 채찰사가 됨에 있어서는 맡은 책임이 매우 중한데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여 뇌물이 문전에 운집하고 진바리가 도로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국 사무에 관계되는 일은 게을리하여 정리하지 않고 밖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조정에 품하지 않고 경솔히 군사를 출동하여 나라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상이 복수하시려는 마음이 어찌 속히 흉적을 썰어버리고 국치를 쾌히 씻어버리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시세가 그렇지 못하여 쉽게 시행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시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군사를 함부로 움직였으니 이는 송의 한 탁주가 변방의 현단을 열고 가사도가 망령대에 출사한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의 전후 주의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 결코 주의사항의 지위에 그대로 있어 거듭 명기를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 미연을 명하여 국사를 그르치는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좌이징 어찌 그러하겠는가? 외변에 일어난 후로 글로 한 일에 있어서는 적을 토벌하는 뜻이 간절하여 시세의 불리함을 미리 헤아리지 어려워서일 것이다. 이러한 때 중림을 맡은 대신을 어찌 논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6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진시부터 오시까지 햇머리가 짙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0일 갑자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복남은 나이 어린 무인으로서 그의 제기는 이를 맡길만 합니다. 다만 당상이 된 뒤로 직위가 너무 교만하여 가끔 술에 취해 형벌을 남용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대간이 농계가 일하니 의당 파출을 해야 하나 남은 관방이 중요한 지역이니 대간이 아래 내용으로 감사에게 하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추고도 버리니 대간이 아랜대로 추고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21일은 얼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좌이정 윤두스는 본래 음흉하고 탐욕스러우며 교활한 사람인데다가 방자하고 끓이는 일이 없어 간신히 용서할 때에 악인끼리 서로 도와 선서를 해쳐 그가 굶주림과 추위에 죽게 되자 자진하였다는 말을 지어내어 임금에게 알려지게 하고 무관 사람으로 하여금 구천에서 원통함을 품도록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이 매우 음흉하고 참혹스럽습니다.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파천할 때에는 조정의 법을 쥐고 마음대로 전권하여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물을 탐하여 자기를 살찌우는 것으로 이 일을 삼아 모든 관직의 채차와 군공의 등재에 있어서 뇌물의 많고 적음을 따질 뿐 인물의 현부나 실적의 고하는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조정하여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무리를 9년에 다 배치하여 뇌물이 운집하고 진바리가 줄을 이었는데도 한없는 욕심은 오히려 이를 부족하게 여겼고 역관과 결탁하여 기어이 뇌물을 받아 채담과 은양이 집안에 가득 쌓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이 비웃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장수까지도 침뱉고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진 일을 질투하고 공 있는 일을 시기하였으며 언로를 막았습니다. 변방의 신하가 자주 긴급한 군무를 상주하였지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폐기하고 시행치 않음으로써 인심을 흩어지게 하여 국사가 날로 거르되게 하였습니다. 삼도의 채찰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는 맡긴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도 탄비한 습관을 조금도 그치지 아니하고 날로 뇌물을 걷어들여 공공연히 실어나르면서 모든 군국 사무에 관계되는 것은 대만히 하여 정리하지 않았으며 밖으로 큰소리치면서 조정령 품하지도 않고 경솔한 거사로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며 이러한 행동은 송나라 때의 간신 한 탁주가 변방의 헌단을 여는 것과 가사도의 경솔하게 군사를 출동하여 패퇴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가 전후로 해서 지은 죄상이 한 가지만이 아닌데 더구나 무엇으로 근로했다고 하겠습니까? 신들도 국사를 맡은 대신을 경솔하게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결국 국사를 거르쳐 나라가 잘못될 것이니 부득이 논하는 것입니다. 특히 체면을 명하여 후회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러한 데 국사를 맡은 대신을 논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더구나 좌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